안녕하세요. 네, 7시 2분입니다. 자, 17번부터 해서 마무리 한번 지어보죠. 그림가는 이상기체, PV는 NRT를 쓰시면 되고, 피스톤. 피스톤은 이제, 어쨌든 역학적으로, 자유무체들을 그려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가해 피스톤 P2 위에 물체를 가만히 올려 놓았더니, 그림 나와 같이 두 피스톤이 이동한 후 정지하였다. 어쨌든 지금은 힘의 평형이 되어 있고, 자, 이 과정에서 용기나 피스톤을 통한 열 출입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 딱히 뭐 열의 공급이 없다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단열 압축된 걸로 보셔야겠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P1 같은 경우는 그 왼쪽으로 네, PB 곱하기 S, 오른쪽으로는 PA 곱하기 S가 이제 쌤쌤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움직일 때는 항상 준정적으로 움직인 거 알죠? 네, 연력학에서 항상 가정은 네, 준정적이에요. 준정적. 준정적. 그 다음에 이제 P2 피스톤 같은 경우는 대기압 P0S,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네, MG,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MG. 그러니까 피손 무게, 추의 무게 다. 그 다음에 이제 PB가 이렇게 밀고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PBS랑 PAS랑 쌤쌤인 거고, 그 다음에 PBS가 또 누구랑 쌤쌤이냐면은 P0S랑 피스톤 무게랑 추의 무게랑 쌤쌤인 거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가에서 나로 변하는 동안에 옳은 곳으로 골라봐라. 기역 부분의 이상기체 온도는 올라가요. 다 올라가죠. 이게 다 단열 압축이 된 거니까 다 올라가요. 그래서 온도 올라가고 내부엔진이 증가하고 다 올라가요. P2가 한 일은 P1이 한 일과 같으냐? 자, 그러면은 연력학 1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면은 이제 B에서는 열 받아서 일을 하고 나머지가 내부 에너지가 되고, 그 다음에 A에서도 열 받아서 일하고 내부 에너지가 되고,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이제 열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WA랑 WB는 이게 이제 크기를 갖고 방향 반대인 것들인 거죠. 그래서 WB가 아이고, 코가 노네. 정확하게 쓰면은 이제 WB는 두 개로 나눠야 되겠다. 아이고, 이거 쓸 데가 너무 없는데. 공간이 너무 좁다. 그죠? 다시 쓰자. 에이. 다시 쓸게요. 일단은 A부터 쓸게요. A는 열 안 받았어요. 열 안 받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1번 피스톤한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가 변하는 거고, A. 그 다음에 B 열 안 받았죠.
그 상태에서 B가 1번 피선한테 2라고, 그 다음에 2번 피선한테 2라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가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가 1번한테 한 일은 음의 일이죠. 뭐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는 당연히 플러스 2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A가 1번 피선한테 한 일은 B가 1번 피선한테 한 일하고 결국 이제 똑같은 거죠. 양의 1, 음의 1, 이 차이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좀 헷갈리는 게 WB2. 그러니까 B가 2번 피선한테 한 일. 2번 피선한테는 음의 1을 이제 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30 뭐 이 정도. 그럼 이게 전체 합이 0이 되려면은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이제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재미난 거는 어쨌든 이제 B가 2번한테 해준 일, 2번 피선한테 해준 일은 결국은 이건 누가 해준 일이냐? 네, 이 피수 이 추가 P2한테 해준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요 힘은 추가 피스톤 2한테 한 일에 반대인 거죠. 그래서 디귿 P2가 B에 한 일, 그 다음에 P1이 A에 한 일. 그러면은 P2가 B에 한 일, P2가 B에 한 일, P2가 B에 한 일.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요렇게 쓴 거 이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30줄.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일단은 B가 자기한테 10만큼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은 이제 1번한테 줘서 그게 결국은 A한테 저장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제 B 입장에서는 30에 2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10 먹고 나머지는 이제 1번 피선한테 일을 해서 결국 이제 A 기체가 20의 에너지를 먹게끔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상황인데 디귿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P2가 B분의 한 일.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30. 이게 P1이 A한테 한 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기가 먹은 20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같으냐? 당연히 아니죠. 그걸 붙여놓으시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16번 문제랑 이제 똑같은 문제예요. 네. 그래서 16번 문제 어떤 문제였냐? 네, 16번 문제는 네, 대각선으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우리가 사도 열역학 과정을 배운다 그랬잖아요. 등적, 등압, 등원, 단열. 해보세요. 시작. 다시 등적, 등압, 등원, 단열. 에서 이제 하나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가 대각선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대각선 과정이 이제 16번에 나와 있는 이 문제예요. 근데 요게 변형된 게 이제 17번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6, 17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결국 얘네들은 이제 뭘 써서 풀어야 되냐면은 이제 연력학 1법칙을 두 기체에서 써서 정리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때 한쪽 기체는 이제 단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번은 이제 A가 열 받아가지고 B를 단열 압축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번은 이제 열 주는 대신에 추가 B를 눌러주는 거죠. 양의 일을 해주면서 이제 열 주는 게 아니라 양의 일을 하면서 이제 B한테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 거죠. 뭐 우리 역학에 했잖아요. 그죠? 양의 일은 물체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행위다. 시작. 양의 일은 물체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제 아까 16번은 이제 저항을 통해서 열을 줬고 그 다음에 17번은 이제 추가 양의 일을 해서 이제 열을 준 거고. 근데 어쨌든 A는 단열 압축되는 거는 똑같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번, 17번이 있으면은
네, 열을 이제 공급을 한 거고요. 17번은 열을 이제 공급하지 않은 거고, 대신에 뭘 줬냐면은 추가, 네, 양의 일을 해서, 네, 에너지 준 거고요. 됐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18번은 이제 용수철 상황. 자, 이게 용수철이 이제 있어도 이제 대각선 과정이 이렇게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번은 이제 용수철이 있어서 결국 이제 기체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 과정이 일어나는 거고요.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용수철은 없었어요. 용수철은 없었고, 대신에 이제 A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자기가 늘어나고 싶은데, 이제 B가 이제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 PV 그래프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 입장에서는 이제 B가 이렇게 단열 압축만 돼도, 이렇게 압력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제 B의 역할을 용수철로 바꿔놓은 게 18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보죠. 그림과는 용수철에 연결된 피손과 실린더를 나타낸 것이다. 어쨌든 피손이 나오면은 무조건 자유무채도 그래서 운동방식에 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끊어주고, 그림란은 실린더 안에 1몰의 단원자, 네, 1몰 단원자 이상기체, 단원자니까 35658 써야 되고, 이상기체니까 PV 나트리 써야 되고, 열각 과정을 PV로 나타낸 것이다. 이상기체는 A점에서 Q를 받아서 B점으로 변했다. A점은 평 상태에 있다가 B점까지 준정적으로 해서 다시 평을 이뤄서 정지했다. 어쨌든 힘평인 거죠. 그러면 이제 자유무채도 그려보면은 일단은 이제 탄성력 KX가 있고, 그 다음에 대기압 P0S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 기체가 이렇게 밀어주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요 전체 이제 면적은 기체가 한 일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PS는 KX 더하기 P0인데, 근데 이제 요 PS가 그니까 뭐야, P0 대기압이 한 거는 이제 면적으로 따지면 딱 요만큼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요 삼각형 면적은 이제 사실은 누구에 대해서 기체가 일을 한 거냐면은 탄성력에 대해서 일을 추가로 더 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용수철이 없으면은 얘는 그냥 등압 팽창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용수철이 계속 뭐 버티고 있으니까 힘을 점점 더 많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체도 힘을 많이 주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자, 기억 A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8이냐?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물어본 거죠. 그럼 사다리 꼬리의 면적은 중간값이 만드는 사각형의 면적과 같다. 그래서 중간값이 2가 줬고, 그 다음 변화량이 4니까요. 그래서 8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AB 과정에서 용철이 기체한 일의 양은 얼만가? 네, 요 삼각형 면적하고 똑같다 그랬죠. 결국 그래서 이제 요게 전체가 2P, 그 다음에 요 아랫변이 4V, 그래서 나누기 2,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를 해서 4가 나오는 거죠. 이게 맞는 거고. 디귿 용수를 제거하고 A점에서 5V까지 이렇게 팽창시키면 가해준 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열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Q는 W와 델타 U의 합이다. 그럼 델타 U는 어차피 똑같아요. 왜냐면은 아니 다시 자, 그 용철을 제거하고 나오면은 등압 팽창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당장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줄게 되고, 그 다음에 W도 줄게 되고, 결국 이제 Q는 줄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또 맞다. 끝. 뭐 이게 다예요. 이것도 별표 쳐놓으시고 다시 풀어보세요. 별건 없는데 이게 이제 한 번도 안 풀어보면은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냥 그냥 평범한 문제들밖에 없어요. 다 그냥 풀면 다 풀리는. 자, 빠르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건 뭔가요? 자, 열카의 법칙은 물체의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전환되더라도 에너지 자체는 창조 또는 소멸되지 않는 에너지 보존의 의미를 내포한다. 뭐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Q를 주면은 이제 외부 이제 P선한테 이제 일을 해서 에너지 한 40 정도 줘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60은 자기가 먹는다. 단원자 기준인 거죠. 뭐 그런 얘기고, 뭐 에너지 보존이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를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나 원자가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를 의미한다. 예, 뭐 맞는 얘기긴 한데 정확히 따지면 운동 에너지인 거죠, 그죠? 뭐 2번도 좀 생소한 표현인데 알고 계시고, 이제 그 물리시험에서 그냥 요런 문장 자체를 그냥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열역학 이 법칙은 열은 외부에서 일을 해주지 않고는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할 수 없는 자연현상을 의미한다. 뭐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열기관 하면서 이제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열이 이제 고온에서 이제 열기관 중간에 있고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한 100이 들어오면은 네, 바깥쪽으로 한 30 정도 빠져나오고 나머지는 70 정도 일을 하더라.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야, 이거 글씨가 다 보이네. 신기하다. 자, 4번 열역학 3법칙은 이건 1법칙이에요. 1법칙. 1법칙 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뭐냐면은 A랑 C랑 평형이고, 그 다음에 C랑 B랑 열적 평형이다. 그러면 A, B도 평형인 거죠. 그럼 이때 A, B가 뭐가 같으냐? 온도가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도 안 되는 이 긴 문장이 열역학 1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란 입자계에 있어서의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열역학 2법칙과 관련있다. 뭐 맞는 얘기고. 그래서 답이 4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엔트로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는 뭐냐? 같은 질량의 구체가 액체로 되면 엔트로피가 네 커지죠. 왜냐면 이제 상변할 때 열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델타 S는 T분의 델타 Q가 되고, 그 다음에 델타 Q는 ml이죠, ml. 맞고, 그 다음에 자발적인 반응에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거 뭐 화학에서 하는 얘기죠. 기체 몰수가 증가하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융해가 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데, 냉각이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뭔 소리야? 깜짝이지. 우주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21번. 다 뭐 시알데기 없는. 열역학 2법칙은 열의 이동의 방향성을 말해준다. 다음은 몰수 질량 부피가 갖고 외부가 고립되어 있는 이상기체 A와 이상기체 B 사이에 일어나는 열 교환을 나타낸 것이다. 분자는 교환되지 않는다. 그래서 분자까지 이제 교환이 되면은 얘는 이제 완전 열린 개라고 봐요. 근데 열만 교환이 되니까 이건 이제 닫힌 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부랑 열 출입이 없으니까 고립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은 열 교환이 있으니까 각각은 닫힌 개라고 보고, 이제 전체로 보면 고립계고. 자, 처음 살 때 A의 온도가 더 높다. TA가 더 높다. A의 온도는 내려간다. 그쵸? 열 뺐겠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같아진다. 열적 평형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열역학 맨 처음에 배우는 열평형 상태 있잖아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서 나중에 온도 같아지는 그 얘기하는 거지 뭐. 자, 옳지 않은 게 뭔가요? 처음 상태에서 A 상태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B보다 크냐? 그죠?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kT니까. 그래서 네 가지 콤보에 붙어 다니는 게 온도, 그 다음에 평균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2분의 3 NRT,
그 다음에 RMS 루트 n분의 3KT는 콤보죠. 그 다음에 2번 처음 상태에서 A 압력은 더 크냐. 압력을 따지려면 어쨌든 뭐 P분의 LT를 써야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부피고 같은 몰수인데 온도가 높으면 압력이 높은 거죠. 그래서 A 압력은 더 높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번 열교환 상태 과정에서 A, B 전체 에너지는 보존되지. 땡. 그래서 틀린 건 3번이고. A 온도는 뭐예요? 올라가고 B 온도가 내려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쵸? 이게 엔트로피 증가 법칙, 이 법칙이고. 이 과정은 비가액 과정이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22번. 자, 외부로부터 단열된 상자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절반씩 나누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이상기체를 채우고 진공 상태로 했다. 이때 칸막이를 채웠다. 이걸 자유팽창이라 그러죠. 그죠? 자, 비가역이고 기체는 일을 못한다고 했고 내부에너지 변화가 없고 왜냐면 이제 Q는 W의 델타 V 합인데 열 안 주죠? 그 다음에 일도 안 하죠? 그러니까 내부에너지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충돌하는 횟수를 우리가 압력이라 그러죠? 네, 압력은 네, 아니에요. 왜냐면 P분의 RT에서 온도 불변인데 부피가 늘어나니까 압력은 줄여야지. 그래서 기억 디귿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3번. 자, 자유팽창했다. 그때 엔트로피 변화가 얼마냐. 그러면은, 그, W, 델타 U, 그 다음에 델타 Q, 델타 S. 그러면 W 없고, 얘도 없고, 얘도 없어요. 근데 얘는 이제 T분의 델타 Q.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나올 게 0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제 자유팽창에서, 엔트로피가 등원팽창과 같다. 그러면 등원팽창은 얼마냐? 네, 인테그랄, 그냥 T분의 델타 Q. 네, 델타 Q는 W 플러스 델타 U에서 이제 델타 U가 날아가는 거죠. 등원이니까요. 근데 W가 얼마냐? nRT의 ln V 이니셜 분의 V 파이널이죠. 그래서 TT 떨어지니까 TT 요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nR의 ln 1번이 돼요. 뭐 이건 뭐 너무 유명해서 결과를 외우고 있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갈게요. 308페이지. 자, 24번. 네, 열기관인데 옳은 것을 골라봐라. 효율은 Q1분의 W냐. 그죠? Q1이 지금 들어오는 열이니까, 네, 투자 대비 산출 맞는 거고. 연료율은 Q2가 크면 좋으냐. 아니요, Q2가 무조건 낮아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W 자체가 이제 Q1에서 Q2를 뺀 건데 W가 커야지 열효율이 좋아지는 건데 어차피 Q1은 정해져 있다면은 그럼 Q2가 감소해줘야지. 그 다음에 열기관이 한 일은 Q1 빼기 Q2냐 뭐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리얼 Q가 T에 이거는 Q가 T에 반비례한다는 의미죠. 틀렸어요. Q가 T에 비례해야지.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5번. 자, 이상적인 열기관 카르노 기관이죠. 네, 등원 팽창, 단열 팽창, 등원 압축, 단열 압축,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옳은 것을 골라봐라. 온도가 낮아지는 과정은 나라이냐? 온도가 낮아지려면은 등원 팽창 밖에 안 되죠. 등원 압축은 온도 올라가야 되니까 이거 많이 잘못됐고.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는 경우는 팽창이지, 팽창. 가나지, 가나. 맞고. 열을 방출하는 거는 이제 등원 압축. 네, 니은디귿이죠, 니은디귿. 그냥 이거는 그냥 지식형이라서. 네. 그 다음에 26번. 카르노 기간이다. 네. 옳은 것을 골라봐라. T1, T2 온도차가 클수록 열효율이 높으냐. 뭐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열효율이 네, 1-T 핫분의 T2니까
또는 뭐 T1분의 T1 빼기 T2니까. 그래서 차가 커야 됩니다. 얘는 A에서 B로 갈 때 그 두번 팽창인데 단열 팽창이냐? 아니고 공급된 열 에너지를 모두 역학적인 일 에너지로 바꿀 수 있냐? 즉 효율이 Q 흡수분의 W 넷인데 1이 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이게 1이 되려면은 이제 1이 되려면 W 넷이 Q핫 빼기 Q쿨인데 이게 1이 되려면 Q쿨이 0으로 날아가야 됩니다. Q쿨이. 그러니까 외부로 빠져나가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안 돼요. 왜냐면 어차피 이 피손이 팽창했다가 압축하다 보면 이게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기억만 맞다. 뭐 이건 다 지식형 문제라서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화학을 배우면 다 또 아는 거기도 하고. 자, 열기관인데 두 개가 짬뽕 됐어요. 두 개가 직렬인데 이때 전체 열 효율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기관은 열 효율이 이제 2타 1이고요. 두 번째는 2타 2인데 이제 이거의 전체 합이 얼마냐? 주어진 거는 이렇다. 그러면은 뭐 고민할 것은 없어요. 우선 이제 첫 번째 열기관에서 2타 1을 먼저 나타내 보면 되지. 얘는 이제 그 Q1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일을 얼마큼 해주냐면은 Q1에서 Q0 뺀 만큼 일을 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Q1분의 Q0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타2 2타2는 Q2를 받아가지고 아니 Q0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Q0에서 Q2를 뺀 만큼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얘는 1-Q0분의 Q2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이퀴밸런트 등가 효율은 이제 받은 게 Q1 결국 나가는 게 Q2니까요. 그래서 Q1분의 Q1 빼기 Q2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Q1분의 Q2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 첫 번째 식이랑 이 두 번째 식에서 이제 Q1, Q2를 이제 요 마지막 3식에다가 대입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입 한번 해봅시다. 자, 1 마이너스 이제 Q2. 자, 여기서 Q2는 계산 잘 해야 돼요. 암산 잘 해야 됩니다. 암산. 그럼 여기서 1 넘겨주면은 Q0분의 Q2는 1 마이너스 2타2에요. 그래서 이제 Q2 자리에다가 1 마이너스 2타2 그 다음에 Q0라고 쓰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첫 번째 식에서 Q1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Q1분의 Q0는 1 마이너스 2타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Q1은 뭐가 되냐? 1 마이너스 2타 1분의 Q0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죠? 그래서 Q0, Q0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면은 1 마이너스 2타 2 1 마이너스 2타 1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알파벳으로는 n인데 네, 그리스어로는 2타라고 읽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1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타 1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타 2 이렇게 하면은 2타 1 2타 2 그래서 여기서 1, 1 떨어지니까요. 결국 이제 최종 답은 2타 1 더하기 2타 2 그 다음에 빼기 2타 1 2타 2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게 답이다. 끝. 자, 여기까지 해서 연력학은 다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그 가우스 법칙 그 뒷부분
다 끝내고요. 내일 아침 7시에 이 챕터 14 정전기 연수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문제가 21문제니까 어려운 문제는 많지는 않아서 쓱쓱쓱 대충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침 여기까지 할게요. 네, 좀 이따가 네, 학원에서 뵙는 걸로 합시다. 바이. 오전에 열심히 공부하세요.